비행기 수민 듣고 왔습니다. 맥주 사전 좀 오늘은 좀 진행해 보죠. 시간이 여전히 많지는 남지 않은데 그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M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몰트 추출물이에요. 몰트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몰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양조 이제 맥주 재료에 대한 얘기고 또 양조와 연관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이쪽에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어떤 컨텐츠들이 될 수 있겠네요. 몰트 익스트랙트는 뭐냐면 몰트 추출물이에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홈브루잉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재료 몰트 추출물, 일반적으로 완전 곡물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지만 작업이 쉽고 매우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 특정한 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몇몇 국제적인 크래프트 브루어들은 그들의 레시피들 몇 개의 몰트 추출물을 사용하곤 한다. 몰트 추출물이 뭐냐면 몰트 있잖아요. 몰트. 이제 보리를 건조시켜서 몰트를 만들잖아요. 그 몰트를 이용한 이제 맥즙을 만들죠. 그 맥즙을 졸인 거죠, 일종의. 졸인 걸 얘기합니다. 추출물이어서 뭐 완종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100% 곡물만을 이용을 해서 양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홈브루잉이든 아니면 상업 양조든. 그런데 100% 완전 곡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추출물을 이용해서 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도 되게 많아요. 장점도 많은 거는 비중을 되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양조 시간과 과정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트를 이용하고 완종물을 이용을 하면은 분쇄를 해야 되고 당화를 해야 되고 또 라우터링을 해서 뭐 찌꺼기도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귀찮을 일이 많은데 이 몰트 추출물만 이용하면 물에 넣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맥즙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비중을 갖는 맥즙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출물에 들어있는 우리 당의 정도도 알고 있고요. 또 넣으면서 바로 비중을 측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비중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장점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몰트 대신에 이 몰트 추출물만 사용해서 그냥 맥즙을 만들어 버리면 정말 양조 시간이나 아니면 퀄리티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완전물 몰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가격이 비싸지만 않으면 몰트 추출물을 이용해서 양조를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또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비중을 잘 못 맞췄을 때 몰트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그만큼의 비중을 맞출 수 있는 상업 양조에서는 보조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물론 가격이 올라가죠, 그만큼. 하지만 일정한 퀄리티나 품질이 훨씬 더 어떤 품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몰트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비중을 정확하게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브루잉 같은 경우에서는 양조 초보자인 경우, 또 하나는 양조의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당화 과정을 생략하고 싶을 때 우리가 몰트 익스트랙트를 사용을 하죠. 지금 연세대학교 비어도슨트 과정에서도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긴 한데 양조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DME를 이용해서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면 2시간이면 우리가 원하는 맥주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개가 있죠.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가 있고요. 건조 몰트 추출물이 있고요. 또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가 있습니다. 액상 몰트 추출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용하든 상관없고 저는 이제 홈브루잉을 수업을 할 때는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맥주를 처음 배웠을 때, 그러니까 홈브루잉을 처음 했었을 때도 이렇게 DME를 이용해서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맥주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몰트 추출물의 생산은 표준 맥즙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맥즙을 진공 상태에서 열을 가해 진하고 달콤한 시럽이 될 때까지 농축시킨다. 이 과정에서 멜라노이딘 색소가 부가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는 추출물을 갈색으로 만들고 최종 맥주 색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몰트 추출물을 이용하여 만든 맥주는 완전곡물로 양조했을 때보다 항상 어두운 색을 띈다.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주 밝은 색의 DME도 나오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두운 색을 이용한 더 어두운 색만 만들고자 할 때는 이 몰트 추출물로만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몰트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 몰트의 대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분 곡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이스 몰트 대용으로는 이 DME를 사용하고 혹은 LME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나 향을 낼 때는 카라멜 몰트나 아니면 다크 몰트를 분쇄를 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부분 곡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릴 때는 망에다가 넣어가지고 찌꺼기들이 이렇게 같이 섞이지 않게 해서 라우터링 과정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같이 써서 홈브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몰트 익스트랙트를 사용한다고 요즘은 더 어두워지진 않습니다. 밝은 색의 몰트 익스트랙트도 있고요. 윗도 있고요. 뭐 골드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요즘은 나오고 있죠. 또한 읽어볼게요. 또한 몰트 추출물은 고농축의 비발효 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비중으로 발효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발효 덱스트린 자체는 효모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비발효당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트린이 많으면 비중이 좀 높아지죠. 최종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바디감이 있고 좀 단맛이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 때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흑맥주를 만들 때 특히 포터를 만들 때는 이 덱스트린을 넣습니다. 덱스트린을 넣어서 바디감을 어느 정도 이제 채우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몰트 추출물은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양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재료고요. 몰트 추출물만을 사용을 해서 양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비싸서 못하지. 얼마나 간단해요. 진짜 넣고서는 당화 시간도 줄여주고 얼마나 줄여줘요. 비중도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하지만 비싸서 사용 못한다.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만약에 내가 목표 비중보다 좀 낮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끓일 수도 있고요. 근데 끓이면 오히려 캐러멜라이즈드 반응이나 마이야르 반응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몰트 추출물을 넣어서 비중을 맞출 수가 있다. 예, 물론 그만큼 가격은 올라간다. 뭐 이렇게 홈브리잉 할 때는 비중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 설탕을 넣곤 하는데 설탕보다는 몰트 추출물 DME를 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넘어가죠. 몰팅, 그리고 제맥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몰트가 아니고 몰팅이에요. 제맥 과정이라고 불리는 건데 읽어보죠. 곡물을 부분적으로 발화시켜 전분이 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쵸? 몰팅은 보리를 몰트, 메가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보리에 있는 효소를 이제 깨우는 과정이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요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물을 줘서 싹을 틔운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리 안에 있는 효소들이 깨어나게 되거든요. 깨어나서 다시 이제 활성화될 때까지 이렇게 가둬두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몰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몰팅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몰팅 과정에서는 곡물은 내부 수분 함량이 12%에서 40% 이상이 될 때까지 며칠 동안 침지시킨다. 물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을 틔우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그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를 투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빼내주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침지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흡수된 물은 내부에 존재하는 효소를 활성시키고 이 효소들은 다시 전분을 보호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장벽을 분해한다. 그러니까 보리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이제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이유는 뻔하죠. 전분을 분해하는 이유는 이 전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결합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분이나 탄수화물처럼 당의 결합체 자체는 우리가 바로 에너지를 사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해해줘서 당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보리 안에 있는 효소들은 적당한 환경, 물과 산소가 공급이 되면 움직여서 이 보리 안에 있는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당으로. 그 분해된 당은 보리가 다시 싹을 틔우게 만드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죠. 얘네도 이제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전분 분해 효소를 얘기를 하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도 있고요. 지방 분해 효소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효소들이 반응하는 움직이는 온도는 좀 달라요.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45도 정도에서 움직이고요. 반응을 하는 거죠. 움직인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촉매제, 단백질 촉매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분 분해 효소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도 정도에서 반응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전분을 당으로 이제 분해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보리를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그 당화를 할 때 이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줄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소를 잠깐 끼워서 활성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잠깐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여 하고서는 일단 물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후 이 곡물들은 습한 공기를 통하는 방으로 옮겨지는데 생성된 잔뿌리가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보관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리가 그 당을 먹고서는 싹을 틔우겠죠. 근데 계속 우리가 그걸 놔두면은 얘네들은 그 안에는 전분을 다 당으로 바꿔서 먹어버리고 아마 뿌리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싹이 딱 튀어나지는 그 순간을 보고선 이제 그만 하고서는 이제 정지를 명하게 되죠. 어떻게? 건조를 시켜서. 보관된 다음에 여기 계속 이어가면 발효가 계속된다는 것은 싹이 가장 중요한 전분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발효가 완전히 이루어져 전분이 없는 곡물은 발효에 소용이 없게 된다. 그렇죠? 전분이 없는 곡물은 그죠? 당화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당화 및 발효에. 따라서 몇 시간에 걸친 건조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멈추게 해야 된다. 모든 몰트의 풍미는 거의 이러한 건조 과정의 온도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먼저 침지 과정을 거치고요. 물을 이제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럼 싹을 튀어내겠죠? 그럼 싹을 튀어놨었을 때 이제 바로 건조가 들어가면서 싹을 제거해서 효소는 활성화시키고 보리 안에 있는 탄수화물은 보존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건조를 시키면 그게 이제 몰트가 되는 거죠. 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보리를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리를 반드시 메가, 몰트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몰트를 분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효소가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또 적정한 환경, 어떤 환경, 64도 이상의 물에 담가 놓으면은 효소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그 전분을 당으로 다시 분해하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 당이 녹아 있는 물이죠. 즉 맥즙을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맥주 효모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맥주는 이제 다른 술과는 달리 이렇게 보리를 반드시 몰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가로, 몰트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쌀은 그게 안 되죠. 쌀은 안에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쌀로 맥주를 못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은 보리보다 훨씬 단단한 전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쌀은 또 효소도 없어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떡이나 밥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액화나 호화를 시켜서 전분층을 늘어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늘어진 전분층을 다시 쪼개서 당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보리는 그 안에 효소가 있으니까 그냥 이용을 하면 되는데, 쌀은 그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소제를 넣어주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누룩을 넣어주는 거예요. 누룩은 이제 곰팡이의 일종인데 당화도 하고 그다음에 발효도 하는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쌀을 갖고서는 맥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들어간 맥주는 쌀만 따로 당화를 할 수 있는 통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80도까지 물을 올린 다음에 충분히 액화 및 호화를 시켜주고 거기 효소제를 추가적으로 반드시 넣어줘야지만 쌀의 전분이 당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쌀로 맥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더 복잡하다는 거죠. 보리로 만들면 훨씬 더 조금 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보리는 이 몰팅을 하는 과정에서, 건조 및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풍미를 입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몰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과정에 따라서. 근데 쌀이나 이런 곡물들은 그걸 못하죠. 그래서 쌀을 이용한 술에서는 색이 조금 단순하게 밝은 색만, 흰색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 쌀을 뭐 로스팅을 한다거나 건조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리를 이용한 이 맥주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다양하고 색이나 향미적으로 다양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팅 과정은 전문적인 이제 몰트 회사들이 있고요. 그 몰트 회사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몰트를 만들어내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게 보리만 키운다고 단순히 몰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과정에서의 노하우, 다양한 노하우들과 또 전문으로 그런 것들 하면서 생기는 비용의 절감. 그러니까 최종 몰트의 가격이 저렴해야지 맥주를 만드는 양조의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 한 5년 정도 지금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조금 더 해야지 아마 더 많은 노하우들이 쌓이고 원가도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산 보리 자체도 비싼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몰트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놓는다 했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게 해외에서 수입되는 몰트와 경쟁을 할 수 있을지, 더 좋은 품질 혹은 더 낮은 가격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품질과 가격으로만으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몰트와는 경쟁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 고전하는 이유죠.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뭐 우리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유기농 농산물들이 뭐 해외 농산물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고전을 하는 이유고,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에서는 단순히 신토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들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몰트도 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지만 비싸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오늘 한 주가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노래 듣고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노래는 Growing, 훈